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주 20분 동안 진행되는 알차고 의미 있는 시간 종목 세일즈 저 조비 멘토와 함께 세 번째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특별히 이벤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시황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25% 내린 1.25%로 연중 사상 6개월 이후 1년 만에 최저값의 인하를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인하를 하면서 코스피 시장 역시 2035.27포인트로 쌍중 최저 기록을 보이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연중 최저 기록을 매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좀 다뤄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시청자분들이 조금 이제 어떻게 금리 인하를 받아들여야 될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 금리 인하가 도대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만장일치로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러한 부분에서 그 개인적인 어떤 성향을 고려한 어떤 정책 결정이 없었기 때문에 만장일치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더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좀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단순하게 이제 금리 인하를 했으니까 시장이 좋아진다, 나빠진다라기보다는 그 기간에 맞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단기적으로는 초단기적으로 세 가지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초단기적, 중단기적, 그리고 장기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초단기적으로 우리가 따졌을 때는 시장 방향성을 좀 찾기 위해서 장기간에 좀 횡보가 있을 것이고 좀 하락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내일이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조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초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횡보와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좀 중단기적으로 좀 예상을 한다면은 이제 주식시장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서 유동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주식 투자의 유동성이 올라간다면은 그 유동성 자본이 주식 투자에 흘러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특정 종목군의 어떤 이상 급등세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급등 예상이 가능한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특히 이제 테마주 관련해서 이상 급등세를 보일 것인데요. 7월에 또 30분 연장이라는 또 이벤트가 있죠. 거기에 맞게 또 하나의 더 요인을 추가시켜서 앞으로 좀 이상 급등세가 많이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시장이 그만큼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장기간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버블이 생기면서 단기간에 충분히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관련주가 왜 갑자기 금리 인하를 꺼내면서 정책 관련주가 왜 나오냐는 것이죠. 근데 유동성이 확보되면서 그 유동성을 담을 수 있는 곳이 아마도 이제 정책 관련주가 되지 않을까. 지금도 충분히 상승했지만 초고평가인 이상 급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조정, 이런 금리 인하가 바로 구조조정이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지금 부진 실적에 있는 철강, 그다음에 건설업종, 해운업종, 조선업종이 과연 이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금리 인하가 되면서 부채 상환이 조금 부담이 좀 줄어드는 면에서는 사실 금리 인하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실 금리 인하를 하면서 다른 종목군들을 타격을 받기 때문에 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금리 인하가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던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는 은행주들, 그다음에 철강주들, 그다음에 건설주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좀 오르고 있고요. 보험업 쪽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 증권주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투자가 활성화되게 되면서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 수수료와 각종 이제 매매에 대해서 통해서 이제 어떤 이익 구조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으로 증권주가 약간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은행주도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은행주 역시 이제 제가 이제 금리 인하고 되고 나서는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던 문자가 몇 통이 왔었는데요. 바로 대출 문자였습니다. 은행은 대출을 통해서 이익 구조를 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빚을 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자가 줄어든다면 사실 이제 은행에서는 기대감이 좀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은행의 이제 이익 구조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은행도 역시 상승하는 모습들 나와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보험 쪽은 좀 빠지는 모습들인데 역시 뭐 어떻게 자연스럽게 생각해 본다면 금리 인하됐을 때는 보험 쪽이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입니다. 금리 인하가 됨에 따라서 우리가 고객들로부터 일정한 이유를 줘야 되는데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서 이 채권 시장에서 대부분 이제 보험업종에서는 채권 시장을 주력으로 이제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채권 시장의 금리가 떨어지면서 역마진이 발생하면서 이제 보험 시장에도 사실 타격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드릴 것은 증권주나 은행주, 뭐 건설주를 매매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이제 특별히 말씀을 드리자면 테마주가 좀 이상 급등세를 보일 것이다. 7월과 30분 연장과 그리고 유동성이 급격하게 들어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대선 테마주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미 고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큰 금액보다는 작은 금액으로 빠르게 수익을 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을 좀 살펴보도록 했는데요. 다음 내용은 저희가 AS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화요일에 추천드렸던 종목과 그 전에 화요일에 또 추천드렸던 종목 A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파워로직스와 네오위즈 홀딩스였죠. 이제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5월 24일 현재 수익률이 2.7% 정도 나오고 있고요. 좀 네오위즈 홀딩스가 좀 많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5월 31일 4.5%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조금 봐드릴 것은 이제 파워로직스는 잘 가고 있으니 네오위즈 홀딩스를 차트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위즈 홀딩스가 제가 추천하고 나서 4% 정도 떨어졌는데 앞으로 좀 설명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좀 더 네오위즈 홀딩스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네오위즈 홀딩스는 바닥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3%, 4% 떨어졌다고 해서 놀랄 필요는 없으시고요. 충분히 더 가져가셔서 수익을 낼 수 있고 지금 차트가 아직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홀딩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종목을 공개하기 전에 먼저 투자 고지를 해드릴 텐데요. 제 투자에 대한 정보는 모두 조언일 뿐 투자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좋은 종목 또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공개해드릴 종목은요. SBS 컨텐츠 허브입니다. 코드번호 046140인데요. 투자 포인트를 통해서 우리가 컨텐츠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컨텐츠를 살펴본다면 회사 소개 및 재무 구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비중이 가장 높은 현실적 투자와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BS 컨텐츠 하시면 대부분 이제 SBS라는 부분에서 아실 겁니다. SBS는 이제 방송사죠. 거기에 대한 컨텐츠를 가지고 이제 수익을 내는 구조를 가진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한다면 뉴 미디어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고요. 근데 가장 여기서 이제 매출이 많이 나오는 곳이죠. IPTV, 그동안 SBS에서 촬영한 어떤 드라마, 또 다큐멘터리, 뭐 예능 등을 IPTV로 이제 넘기면서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고,
모바일 시장에도 또 플랫폼을 전달하면서 그런 모바일 시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다. 그다음에 웹하드도 뭐 무시할 수 없겠죠. 웹하드도 드라마나 예능을 전달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다. 또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해외 유통과 부가 사업도 있기 때문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사업 같은 경우는 아시아 쪽으로 많이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 일본, 동남아, 유럽에서 이제 VOD, 지금 드라마나 예능이나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을 해외 시장에 좀 진출을 시키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드라마에서 나오는 기프티콘, 이모티콘 그런 부분들을 좀 상품화 시켜서 판매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참 쉬운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방송을 통해서 그 방송의 내용을 가지고 판매하고 그걸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인데요. 근데 도대체 이런 기업이 과연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2014년에 확인해 보도록 한다면 1,900억까지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2015년에도 2,000억 가까이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600억 가까이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4분기를 곱하면 2,000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1,000억, 2,000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2,000억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처가 안전하게 존재한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상당히 메리트 있는 부분이고요.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유보율 빼놓을 수 없겠죠. 현금이 많은 회사가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보율을 살펴본다면 1,300억으로 꾸준하게 유지를 하면서 현금도 많은 회사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부채도 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600억 정도로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입니다. 자, 이번엔 현실적인 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주식 투자 하시면서 얼마나 수익을 내야지 성공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더 질문을 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가 상승이라는 좀 지금 차트가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초등학생 때 아이스크림이 500원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500원이었는데 현재는 그 아이스크림이 1,500원이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500원에서 800원으로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500원에서 그때 사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을 한 개 사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800원으로 그 아이스크림을 하나를 못 사 먹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씀드려서 무슨 말이냐면요. 단순히 돈의 액수가 증가했다고 성공한 투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물가 지수를 반영해서 그럼 어떻게 얼마나 수익을 내야 주식 투자에서 성공한 것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서 최소의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제가 연 30% 이상의 수익을 내야지 물가지수를 반영해서 수익을 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위험자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돌아오는 수익률도 커야 되는 거죠. 단순하게 은행 이자랑 만약에 똑같다라면 당연히 안전한 은행 이자를 선택하는 것이 맞죠. 하지만 위험에 따른 거기에 대한 수익률 보상도 커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10% 냈다고 해서 연 10% 냈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죠. 실패한 투자죠. 20%도 마찬가지입니다. 20%는 이제 물가지수와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받고 거기에다 신경도 써야 되고 이런 것을 다 반영한다면 20%, 연 20% 역시도 사실 수익이 성공한 투자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소 연 30% 이상은 수익을 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연 30%가 꿈인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명확한 기준과 좀 첨단 어떤 기법을 가지고 있다면 연 30%는 그리 큰 수익률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연 30%를 넘어서 연 50%, 연 80%까지는 도대체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되는 것인가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법이 단리가 아니라 복리라는 것이죠. 복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크게 불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계산기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2천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투자 원금이 2천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나이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40대에서 50대 분들이 꾸깃꾸깃 좀 잘 모아서 어느 정도 여유자금이 있다, 주식 투자에 여유자금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대략 2천만 원 정도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2천만 원 이에 뭐 1억을 굴리시는 분들도 있고, 뭐 수십억을 굴리는 분들도 있고, 1,000억을 굴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보통 이제 투자자분들은 2천만 원 선에서 매매를 하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40대, 50대 분들 조금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만약에 2천만 원을 가지고 30%를, 연수 30%를 수익을 냈다면, 그러면 10년을 매매를 그렇게 했다라면, 그러면은 2억 7,500만 원입니다. 2억 7,500만 원? 지금 현재는 서울의 아파트 한 대를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서울 아파트라기보다는 서울 외곽 쪽의 아파트 한 대를, 소형 아파트를 살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이 10년 뒤의 내용이라면 사실 30%의 수익을 내서 아파트 한 채도 못 사는 그런 어떤 수익률이다. 그렇기 때문에 30%도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주식으로 얼만큼 수익을 내야지 우리가 주식에서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연 50%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천만 원 가지고 40대에서 50대인 분들이 2천만 원 가지고 주식하시는 분은 적정 수준입니다. 근데 50%의 수익을 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10년 뒤에는 바로 10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10년이 걸립니다. 10억까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투자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은 40대에서 2천만 원을 가지고 8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면은 7년 만에 이제 6억이 넘어서 8년에 1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80%의 수익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80%의 수익은 도대체 어떻게 내냐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자리에서 파워로직스처럼 이런 자리에서 크게 매매를 해야지 연 80%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잠깐 빠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상관없이 80% 정도 장기 투자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샀다 팔았다를 반복해서 연 80%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것은 컨텐츠 허브처럼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해야지 연 80%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면 장기 이평선이죠. 이런 부분 다시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적기다, 매수 타이밍 적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본다면은 자, 이런 부분이 지금 매매 타이밍입니다. 왜냐면 이제 22평선하고 5위평선이 지금 골든크로스를 일어나기 그 직전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매매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절반 정리는 사실 다음 주에도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은 조금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가져와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 허브 이런 자리에서 반드시 위험하더라도 매수를 하는 것이 좋다. 왜냐면 절반 정리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렇게 설명을 드려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테니 오늘 이런 자리 매수 관심 있게 보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종목 세일즈의 조비 멘토였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그 전에 제가 좀 가격을 먼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간단하게 11,150원에서 11,350원이고요. 목표가가 14,000원, 손절가 8,000원으로 예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좀 빠르게 진행했는데 앞서 진행되었던 하는 금리 인하도 있었고요. 또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 번에 담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간추린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 다음 주에 한번 기대 한번 해보시고 다시 한번 더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종목 세일즈에 20분 동안 진행되는 조비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